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소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우리들의 유튜브 방송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 올릴 이야기는요. 진영 논리에 파묻힌 노벨 문학상 논쟁, 주판화를 굴리는 정치판의 낯뜨거운 침묵이라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 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을 지금 저희가 절찬리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첩을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책을 보신 소감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칡백나무 오일도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께서는 사용 소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근 여류 소설가 한강 1970년생입니다. 이 한강이라는 여자 여류 소설가 노벨 문학상 선정 발표는 이 공전의 선풍적인 이런 희소식이라 하면서 박수갈채를 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언론 매체에서 대서특필로 반겼다 그러는데요. 외신들도 앞다투어서 속보 형식으로 경쟁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지금 AP통신이다 혹은 뉴욕타임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어떤 수준의 신문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AP나 무슨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혹은 뉴욕타임에서 한국 소식을 적어 올리는 사람들은,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제신문사나 아니면 조중동이나, 이런 데다가 이 원서조차도 낼 수 없는 그 정도의 저급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미국 무대 카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영어학원 선생을 좀 해봤다거나 이런 애들 수준이 어쩌다가 해서 한국 지사의 직원으로 이게 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외국 언론사의 한국 현지 직원으로 일하는 아이들의 생각이 대단히 좌경화되어 있는 수준 이하의 저급한 기자들입니다. 공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역사관, 사상관, 이념관조차도 불분명한 저급한 하층의 지식인들이 딴에 영어 좀 해봤다라고 하면서 들어가서 일하는 게 바로 미국의 뉴욕타임즈라는 거예요. 그 뉴욕타임즈 같은 곳에 실리는 한국 관련된 기사는 전부 이와 같은 저급한 하층의 수준도 없는 것들이 기자랍시고 글을 써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뿜어내는 오물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저희 방송에서 분명히 해드립니다. AP통신, 무슨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한국발 기사는 전부 다 이런 저급한 수준 이하의 것들이 기사를 작성해서 송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슨 외국 언론이 격찬을 했다, 아주 높게 평가를 했다, 이 모든 것이 뭐다? 한국 내에 암약하고 있는 좌편향되어 있는 좌파의 수준 없는 애들이 나이가 40대, 50대가 되어도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의 헛소리의 평가 평론을 써서 마치 뉴욕타임즈에 눈 파랗고 머리 금발의 기자가 와서 한국 내에서 취재를 한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요, 꼭 외국 신문이라고 떠들 때 바로 그 기사를 직접 검색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무슨 크리스토퍼라든지 제임스라든지 데이빗이라든지 조슈아라든지 미국식의 이름을 갖고 있는 기자가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남조선 인민들 가운데 북조선을 지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썩어 빠진 두뇌를 갖고 있는 이런 저질스러운 기자라고 떠드는 애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인지 분명하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외국 신문을 보지 마시고, 요즘은 팍트뉴스, 뉴스맥스, 브라이트 뉴스, 아니면 힐,
더 힐이라든지 이런 쪽의 좀 방송을 보세요. 미국의 CNN을 비롯해서 NBC, ABC, 뭐 MSNBC, 그다음에 뭐 신문, 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뭐 월스트리트 저널, 뭐 블룸버그, 뭐 이런 등등의 메인스트림의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은요, 지금 상당히 좌편향되어 있는 사회주의 사상에 전염된 그런 이상한 아이들로 지금 회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서 보시려면요, 뉴욕 타임을 보지 말고 뉴욕 포스트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뉴스 맥스 같은 보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텔레비전 TV 뉴스 채널 보시려면 미국의 머저리티 대다수가 많이 보고 있는 팍스 뉴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의 뉴스를 경청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영국의 가디언 뭐 여러 가지 신문들이 근본 이 노벨상에 대해서 이게 색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이 뭐다? 한국에 있는 검정머리 외국인도 아닌 가짜 외국인 아이들이 써 제끼는 수준 이하의 글이라는 것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파 진영에서 무슨 평론을 하시고 뭐 글을 작성하는 여러분들의 글을 보다 보니까요. 마치 무슨 뭐 세계 언론사 중에 하나인 뉴욕타임즈가 아니면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니면 뭐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다 이런데요. 사실은 그게 그쪽의 보도가 아니에요. 한국에 자생하는 수준 없는 3류, 4류, 5류도 안 되는 애들이 쓰는 글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한강이라는 이 여인은 31살 때 시를 쓰면서 늦깎이로 등단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녀가 쓴 대표작 소년이 온다에서 국가폭력에 항거하는 약자의 분노와 두려움을 표현함에 있어서 시적 음조를 섬세하게 구사함으로 감성을 파장을 폭넓게 주름잡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야심작이라고 하는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은 바로 1980년 광주 5월 사태, 58 사태에 초점을 맡은 그런 장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3 사태를 주제로 삼은 작별하지 않는다는 작품은 폭력에 의한 상처를 부여잡고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두 편의 작품이 하나같이 군경의 위협에 짓눌린 민초들의 눈물과 한을 끄집어내는데 역점운동 흔적이 뚜렷해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요, 하나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소년이 온다. 여기 보면요. 두부처럼 잘 이루어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 글을 이런 표현을 쓴 것은요. 부산 미문안 방화 사건의 주범으로 잡혔던 김현장이 가는 자가 썼던 글이에요. 그리고 이 글을 북의 대남 공작지휘부서에서 이것을 작사화해서 노래 가사로 만들어서 80년대 대한민국 대학가에 살포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시절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하고 제 머릿속에서 한번 기억 회로를 돌려봤더니 이와 같이 가사가 지금 되풀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5월 하늘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 이루어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쏟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자, 당시 지금 제가 다니던 학교 그 도서관이라든지 학교 중심부가 있는 대학 본부 그 사이 공간이 아크로폴리스라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엔 항상 대형 스피커에서 이와 같은 노래, 운동권과 이런 노래들만 계속해서 흘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뭐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던 뭐 다른 데서 수업을 들었던 이와 같이 울려 퍼지는 이 소리에 의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머릿속에 기억 회로가 이 가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요. 왜 쏘았니? 왜 찔렀니?
트럭에 싣고 어딜 갔니? 뭐 망월동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가사가 좀 다 완벽하지 않은 생각이 나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집안에서 소설가라고 하는 이 한강이 지 아버지한테 보고 들은 얘기를 가지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해서 소설로 작품화했다는 것이고, 당시 우리나라 사정을 모르는 번역가가 이것을 또 근사하게 번역을 하고 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끔 그 판단 근거 자료를 스웨덴의 그 노벨 수상하고 또 노르웨이에 있는 그 왕립 학술원 이런 데다가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내용을 보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예? 지금 1980년 5월 58 그 사태나 이미 제주도에 있었던 4.3 공산 폭동 사건들 이런 것들이요. 지금 대단히 잘못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데가 어딥니까? 어딥니까? 대통령부터 정신 차리고 관련된 문체부, 교육부, 국정원 뭐 이런 데다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부터가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소리를 하니까 이번에는 한동훈이까지 나서서 이 철없는 자식이 광주에 내려가서 광주 정신을 담고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지가 그 말을 번복하면 오늘 했던 얘기를 되짚어달라고 이렇게 아주 오만방자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한동훈이 같은 애들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이 현대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정치권에 등장을 해서 광주 58 이 정신을 지금 헌법 전문에다 넣겠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망언 그건을 갖다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또 전 세계의 이 인류가 이 잘못된 정보가 입력된 상태로 이 한강의 소설에 의거하여 인류가 사유체계가 망실되고 오염이 된다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이라고 하겠습니까? 누구 책임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걸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정신머리를 못 차리고요. 이런 한강이 노벨상 받은 것이 지구 전 지역에 넘실거리는 한류의 음령과 함께 일조했다는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이런 개소리, 헛소리, 망언을 함부로 우리가 말에 언급해서도 안 될 얘기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이번에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3명의 공동수상을 했는데 미국 시카고 대학에 제임스 로빈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최빈국에 머물렀던 대한민국이 경의적 고도 성장의 원동력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폭발적인 리더십이라고 지적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산업 근대화, 수출 주도 성장 정책이 대단히 좋은 정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간과한 게 있어요. 독재 권력하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이 사람도 헛소리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입니까? 독재 국가라서 그렇게 반정부 운동을 하고 북괴의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내려보내는 간첩들과 합치되어서 국가를 변란할 내란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그런 반역적인 행위를 했던 것이 과연 박정희의 독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날같이 자유가 넘쳐 흐르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사회를 이루고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아직도 북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평양을, 북조선을 내 마음의 영혼의 안식처이고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멍청한 썩어빠진 불어터진 우동사리를 담고 있는 자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한강이 수상한 노벨상의 이런 가치는요,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과거 김대중이란 자가 거짓말로 국정원에 대외 협력관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당시 동교동에 그 밥풀떼기 심부름하던 김한정이란 아이를 보내서 그 노벨상 수상 공작을 지휘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 거짓말에 의해서 김대중이가
당시 김정일과 함께 6.15 뭐 공동선언했다 어쨌다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기여한 공로로 말미암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요. 그때부터 이 노벨상은요 개쓰레기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철딱서니 없이 무슨 축하합니다 뭐 온갖 데다가 플래카드 현수막을 걸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요 좀 냉정하게 이성을 찾아가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 전라도 태생인 시인이 한 분 있어요. 바로 정재학 시인입니다. 내 이름은 7학년이 되는 분인데 이 정재학 시인께서는 지난 10월 17일 장문의 글을 발표했어요. 자, 거기서 이 정재학 시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한강의 문학은 독이다. 당연컨대 그의 문학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적성이다. 이 적성은요, 적적자와 성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의 심성, 의도, 획책된 기도, 이런 것이 있는 적의 성향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어쩌면 청소년의 영혼을 비릿한 정액 냄새로 타락시키는 폐륜 문학일 수 있다라고 후려쳤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재학 시인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1970년생인 한강이 10살이었을 때 5.18, 58이 있었다. 나는 당시 광주에서 대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었고 필자가 겪은 국군은 총을 쏘면서 대모를 진압하지 않았다. 그들에겐 총탄이 지급되지 않았고 총탄 없는 총에 의해 시민이 죽었다는 표현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국군은 악마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소설가면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여류 작가 김규나 씨는 올해 56세인데 이 김규나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축제를 벌릴지 모르겠으나 나는 다만 부끄럽다. 그리고 슬프다라고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김규나 작가는 노벨상같이 추락, 문학 위선의 증명, 그리고 역사 왜곡의 정당화라는 집약적인 언어를 동원하는데 털끝만큼도 주저하는 기색이 없었다. 한강의 편협한 현대사관을 신랄하게 비판한 김규나 작가의 글에는 엄청난 찬반의 댓글이 달라붙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냈다고 하는 여자가 하나 있죠. 전용욱인데 이 전용욱 전 의원이 자신이 하는 전용욱 TV에 출연해서 한강 문학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소감을 밝혔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전용욱 씨도 좌익 사상의 뿌리를 박은 한강 문학은 6.25를 강대국의 대리전으로 읽고 있고 북한의 남침을 이승만의 북침으로 몰아세우는데 동조하고 있다고 성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강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 집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힌 전용욱 전 의원은 폭력을 저주하는 한강이 북한 세습 정권의 포악한 폭력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한강의 세계관은 좌편향의 집착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자, 전용욱 씨가 다 잘했는데 여기서 이 전용욱 씨가 실수를 하고 있어요. 한강의 뉴욕타임즈의 기관 길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목청을 높였다 그랬는데요. 이 바로 뉴욕타임즈가 거짓된 왜곡된 사실을 사실인 양, 진실인 양 변조해서 보도하고 있는 바로 신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용욱 전 의원이 말한 것처럼 한강의 세계관은 완벽하게 삐뚤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근거의 바탕 기준을 뉴욕타임즈와 같은 그런 잘못된 언론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재 인터넷과 유튜브 공간을 사로잡은 이 한강에 대해서 논쟁이 시끄럽습니다. 사나운 불꽃처럼 피어오르는 시시빌비를 죄다 옮기고 필서를 다할 수가 없겠죠.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지면 역시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강의 아버지라고 하는 한승원, 올해 85살의 원로 작가가 당시 10살에 불과했던 꼬마 한강에게
5.18 사진첩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서 보여주었는지, 그가 덧붙인 설명에는 도대체 어떤 설명을 했는지, 전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자가 과연 당시 10살, 13살짜리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에게 이런 5.18 관련된 사진첩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신기하죠? 북한 측으로부터 구하지 않았다면 이거를 어디서 구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대한민국 공수부대 대원들이 착검을 해서 여인들의 유방을 갖다가 두부처럼 잘라냈다 그러는데, 자, 군에서 착검을 하기 전에 대검을 간다고 합시다. 간다고 해도요, 그 대검은요, 우리가 면도날처럼 그렇게 날이 서지가 않습니다. 군생활 해보시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디고 더딘 그런 대검날을 가지고 여인의 가슴을 두부처럼 잘라내요. 자, 두부가 얼마나 말캉말캉하고 부드럽습니까? 칼을 들이대면 과도나 식칼이나 들이대고 두부는 자르게 되면 그 칼 결대로 잘려 나가죠. 네, 토막이 나고 주사위 모양이 되기도 하고 얇게 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총에다가 착검을 해서 여인들을 갖다가 찔러서 임신한 여자 배를 찔러서 애를 갖다가 끄집어냈다 소리를 하질 않나? 가슴을 유방을 도려냈다고 하질 않나? 이 전부 다 이게 당시 적들 북한 괴뢰 집단에 의해서 날조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자가 이 10살밖에 안 된 어린 딸에게 이런 거를 가리키고 보여주고 머릿속에 주입을 했다면 그게 올바른 집안이겠어요? 그게 부모로서 할 짓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한심한 놈들이 있죠. 바로 여의도에 있는 저 쓰레기들입니다. 이 정치파는요, 아주 교묘하고 이 간사한 집단이라 그런지 침묵 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서 또 집단 내부적으로 소원이 깨산을 위한 주판을 굴리기만 하고 있는 거죠. 참 비열하고 옹졸하고 용렬한 집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 살 것 없이 우리나라는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성장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저에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산업화 근대화 자주 국방의 토대를 쌓으셨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이 시해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변란 속에서도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전두환 대통령, 이와 같은 진짜 불멸의 스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늘날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쌓아졌던 부와 우리나라의 이 에너지를 갉아먹은 건 누구예요? 바로 김영삼 때부터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광주 5.18이 이게 바로 민주화 운동이 되고 말았던 이런 기가 막힌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죠. 자, 국민 여러분, 이렇게 진영 논리에 파묻혀서 양쪽으로 갈리워져서 서로의 입장만 떠들고 있는 저 여의도의 쓰레기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국민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의 기준과 변별력 그리고 판단력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각자 도생하는데 조금이라도 현명하게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건의를 드려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과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